안녕하세요. 카톨릭 의대 성 빈센트 병원 흉부외과 조덕곤입니다. 폐암은 무엇보다도 70% 이상 다 알려진 바와 같이 흡연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죠. 흡연이죠. 그것도 요즘에 문제가 되는 그 미세먼지, 그런 대기 오염, 자동차 오염, 공장에서의 오염 물질, 미세물질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작업장 내에서 성면이라든지 방사성 물질, 라돈, 또 중금속, 비소, 크롬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도 폐암이 발생할 수가 있죠. COPD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한테 또 혹은 그 폐섬유증을 가진 그런 만성 질환자들한테도 폐암이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이제 부모나 형제 간에 폐암 발생이 있는 경우에 없던 사람들보다도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조금 있다고 봐야죠. 간접 흡연하고도 연관을 짓기도 하고요. 남편이 오랫동안 흡연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이제 흡연을 안 하는 부인, 여자분이 노출이 된 것도 있고, 얼마 전에 그 고등어 연기, 그런 주방에서의 음식이 타서 나오는 그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 또 관계되지 않느냐,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덜 해롭겠다 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결국은 액체 상태 니코틴을 기화시켜서 그걸 흡입하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여러 가지 니코틴 이외의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어떤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폐암에 관계된 일을 하는 의사들은 결국은 학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전자담배는 유해하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제 증상이 없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이제 병이 진행돼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폐암으로 인한 증상은 그 암덩어리 자체에 의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거의 위치라든지 크기, 그 암이 이제 주변의 조직 장기나 흉벽이라든지 혈관, 기관지 이런 침범하는 거에 따라서 통증으로 올 수도 있고요. 흔하게 기침, 가래가 나온다든지, 특히 이제 객혈, 이제 피가래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흉수, 늑막염처럼 가슴이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호흡곤란, 숨이 찰 수도 있고요. 기관지를 맞게 되면은 특이하게 이제 전이에 의해서 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 뼈에 전이가 있으면은 그쪽 부위에 굉장히 통증을 느낀다든지, 뇌로 전이가 있으면 의식이 변할 수 있다든지, 경련을 한다든지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폐암에서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 흉부 X선 사진에서는 음영이 이제 2차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심장 음영에 가려진다든지, 아니면 횡격막, 아니면 이런 늑골 이런 뒤에 가려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1cm 이하 보이는 경우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언뜻 보면은 다른 음영하고 섞여가지고 정확도가 한 80%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CT는 그래도 3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려지는 데가 없고 1, 2mm짜리의 그런 조그만 음영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CT는 거의 97, 8% 이상 정확성 있게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폐암이 국감 검진에 이제 정식으로 진행되게 됐는데, 타겟을 좀 제한을 했죠. 적어도 55세에서 한 74세 정도 그 사이에 있는 30감년이라고 그러는데, 30감년이라는 거는 매일 하루에 한 값이 30년을 폈다는 거거든요. 그 이상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담배 끊은 지 적어도 15년은 넘은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조기에 차단하면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검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은 75세에서 80세 그 이상 연세 되신 분들은 사실 빠져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흡연을 많이 했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자기네 가족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직업적으로 좀 폐암을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설량 CT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비용적인 거는 그래도 한 10여만 원 됩니다. 그 저설량 CT가. 그래도 본인이 좀 그런 위험군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저설량 CT 찍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암 발생률 1위는 이제 위암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암이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가 폐암으로 돼 있는데 남녀 통틀어서요. 사망률은 공이 뭐 1위가 폐암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암보다도 아마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그런 성격 때문에 사망률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구강 검진 이런 것 때문에 향후에 이제 조기 검진이 좀 더 높아지면 그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폐암 수술은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라고 그러거든요. 환자의 뭐 지병이라든지 나이, 그러니까 동반된 질환, 폐암의 병기가 또 중요합니다. 뭐 폐암 병기는 1기부터 4기까지가 있는데 1기부터 3기 초반까지 3기 A, B, C가 있는데요. 일부에서 이제 3기 A까지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1, 2기 때는 발견이 되면 수술은 확실한 치료 방법입니다. 통상 1기 때는 다른 치료는 필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2기 이상일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또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현재 저도 그렇지만은 제 폐암 수술의 90%가 이런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흉곽경으로 이제 두세 개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도 수술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로봇 수술은 아직 이제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로봇에 장착하는 그러한 기구들 그 폐암에 맞게 좀 개발이 더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기술적인 문제가 좀 더 발전이 되면 그런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많이 시행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기존에 쓰던 항암제들이 이제 1차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이제 표적 치료라고 그래서 특정한 폐암 조직에서 발현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에 대한 이제 개발된 그런 약제들이 있거든요. 또한 면역 관문 억제자라고 그러는데요. 암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림프라든지 그런 우리 면역에 관계된 세포들이 암세포가 작용을 못하게 하는데 그걸 차단해주는 게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뭐 기존의 항암제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그런 발표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역 관문 억제제가 폐암 치료에 있어서 아주 주된 치료가 되지 않을까 미래에는 생각이 들고요. 폐암이 부동의 이제 사망률 1위이기 때문에 지금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폐암 원인의 1위가 이제 흡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연을 해야 되고 오염 물질을 접하지 않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매연이라든지 그 미세먼지 그런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식사 습관이라든지 뭐 본인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거를 해야 되고 또 규칙적인 운동 뭐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간접 흡연을 자기가 많이 한 것 같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설량 CT를 찍어보는 것도 뭐 조기에 발견해 줄 수 있는 방법이겠죠.